안녕하십니까. 서울협치담당관의 공익활동 지원팀장 정원주입니다. 내년도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법으로 유튜브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에 대한 사업 기조는 2020년과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2020년 공익활동 지원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참여단체에서 사업 진행 방식에 대한 변화와 고민을 통해 무난히 진행해 오셨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가 사라지는 환경을 기대하며 공익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에서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사업계획을 단체 활성화와 공익 증진에 맞춰 공모사업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설명 순서는 내년도 공익사업에 대한 개요와 공모빈 선정, 발표 등에 대한 추진 일정을 안내해 드리고 신청하시는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 기준, 그리고 신청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과 또 인터넷으로 보조금 시스템을 공모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과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예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에 대한 시청에 앞서서 참여하시는 단체에서는 보조금 시스템이나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과 함께 게시되어 있는 사업 설명서를 출력하셔서 페이지별로 같이 확인하시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설명서 13쪽에 공모 사업에 대한 추진 일정표가 올라와 있습니다. 공모 사업 추진은 사업 공고와 사업 설명에 대한 유튜브에 게시하는 내용, 그리고 사업 공모 신청 사업 계획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한 선정단체 발표, 약정 체결과 집행지침에 대한 교육, 그리고 약정 체결 후에는 보조금을 교부해 드리고 보조금 시스템에 대한 전산교육과 사업 추진 순으로 진행됩니다. 사업 공고는 지난 12월 24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보조금 시스템에도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 설명회 유튜브 방송을 통해 사업 설명을 진행하면서 방송 자료는 3월 말까지 게시할 예정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사업 공모 신청 기간과 선정까지만 잘 이해하시고 내년도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선정되시고 나면 나머지 약정 체결과 교육 일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익활동 지원 사업은 협치 담당관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문화예술과나 다른 많은 부서에서도 1월부터 3월까지 집중적으로 공모가 게시되고 있으니 보조금 시스템과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고 공모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공익활동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은 서울시나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와 같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나 21년도 1월 25일까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을 예정인 단체만, 그리고 주사무소가 서울 시내에 있는 단체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시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나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있는 중앙부처 등록단체는 서울시 공모사업을 신청하실 수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하시는 질문 중에 설명서 59쪽의 공고문 내용 중에 지원 제외 대상과 심사 제외 대상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원 제외 대상은 공모 신청을 해도 공익사업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자료로 제출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심사 제외 대상은 사업심사는 하되 위원회 선정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이 없는 경우도 지원 제외 대상이 되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이 있다고 해도 새마을지도자회나 바르게 살기 운동 본부와 같은 법정단체는 지원 근거를 달리하고 있어 제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다시 설명서 3쪽 개요에서 내년도 공익활동 지원 사업의 규모는 20억 원입니다. 작년도보다도 한 2억 6천만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사업 유형은 12개 유형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 단체 설립 목적과 주된 사업에 맞는 한 개의 유형만을 선택해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신청하셔야 됩니다. 한 개 단체당 한 개의 사업만을 신청하실 수 있고, 사업별 최대 신청 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작년도에 한 개 단체당 평균 지원 금액은 평균 1,400만 원 정도였으며, 사업이 선정되어도 신청하신 금액은 공익사업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조정 결정합니다. 공모사업 접수기간은 1월 11일부터 1월 25일까지 15일 동안만 접수하실 수 있으며, 접수 방법은 인터넷 서울시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조금 시스템 공모 신청 방법은 5장 시스템 공모 접수 방법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500만 원에서 1,600만 원 사이에 지원 금액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작성하실 때 가장 좋은 사업계획은 단체의 경험을 통해서 반영된 항목과 세부 산출 내역을 사업비로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사업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선정위원회에서 공모사업을 심사하면서 기존 단체와 신규 단체를 분리해서 심사합니다. 기존 단체는 저희 서울협치담당관 공익활동 지원 사업을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단체를 신규 단체로 보고 선정 예정 단체 수의 60%는 신규 단체에서 40%는 기존 단체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60개 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60%인 98개 단체를 신규 단체에서 40%인 66개 단체는 기존 단체에서 사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지원단체의 내역을 확인해서 공익사업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자료를 처음부터 기존 단체와 신규 단체를 구분해서 작성하고 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장 추진 일정입니다. 사업설명서 13쪽입니다. 사업공고는 지난 12월 24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고시되었으며 공고문과 사업설명서, 사업신청서 양식을 함께 올려놓았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방법은 인터넷에 서울특별시로 검색하시고 www.서울.go.kr로 접속하신 다음 분야별 정보의 행정을 선택해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내에 있는 협치서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확인해 다운로드 하시거나 서울시 보조금 관리 시스템 사업공고에서 2021년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을 선택하시면 사업 공고문과 사업 설명서, 사업 신청서 양식을 모두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집합 사업 설명이 없이 설명회는 유튜브 방송으로 대신하며 사업 설명회 책자도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만 사업 신청 접수는 1월 11일 월요일 9시부터 1월 25일 월요일 18시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만 접수하실 수 있고 접수 마감일에는 신청이 몰려 접속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미리 25일 전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정 결과는 3월 5일 예정하고 있으며 선정단체는 개별 문자로 통보하고 서울시 홈페이지 보조금 시스템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선정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를 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장 심사 기준입니다. 사업설명서 14쪽입니다. 단체에서 제출하시는 사업계획서는 심사 자료로 작성돼서 2월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서울시 공익사업 선정위원회에 상정되고 본위원회에서는 분과를 구성해서 분과별로 한 50개에서 60개 정도의 사업을 심사하게 됩니다. 사업계획의 심사 항목은 단체 역량과 사업 내용 및 추진 방법, 그리고 신청하신 사업예산 작성의 타당성, 자체 부담에 대한 반영사항을 검토해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자부담 비율은 5% 이상인 경우 모두 5점으로 평가됩니다. 자부담 금액이 5% 이상이라고 해서 더 좋은 평가를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5% 미만인 경우엔 감점 요인이 됩니다. 사업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업 예산 산출이 적정한지 구체적인지도 사업계획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방법은 앞서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신규 단체와 기존 단체를 분리해서 심사합니다. 사업설명서 16쪽부터 18쪽까지는 선정되신 단체에 대한 향후 일정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라며 집행지침 교육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4장 신청서류 작성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입니다. 공모사업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는 모두 4가지입니다. 양식 1번 사업신청서와 양식 2번 단체 소개서, 양식 3번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4번입니다. 신청 양식 1번부터 3번은 모두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분야별 정보의 행정을 선택하시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협치서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신청서류 양식을 다운받으시거나 서울시 보조금 시스템의 사업공고 목록에 있는 21년도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으로 들어오셔서 첨부 파일에 올려져 있는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분야별 정보를 클릭하시고 각 분야별 정보 중에 행정을 선택하신 후 하단에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클릭하시면 왼쪽에 소관 부서가 나타납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부서 중 협치서울에서 비영리 민간단체를 선택하신 후 신청 서류 양식을 확인하시고 클릭해서 열어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양식을 다운받고 나서 작성하실 때 우선 양식 1의 지원사업 신청서는 평가 항목 중 단체의 조직 역량을 제시하는 자료입니다. 단체 현황에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홈페이지가 있을 경우에는 홈페이지 주소와 실무 담당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과 주소를 기재해 주시고 정관에 있는 임원수와 등록된 단체의 소속 직원수, 회원명부에 회원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사항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기간, 등록일자, 등록번호를 확인해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시 보조금 지원 사항은 서울시 모든 부서에서 지원받은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고 신청 현황에서 사업 유형을 반드시 한 개를 선택해서 체크하시고 사업명은 20자 이내로, 추진 내용은 3줄 이내로 요약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신청 보조금과 자부담을 합계한 금액을 1,000원 단위로 기재해서 보조금과 자부담을 각각 구분해서 표시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단체 직인을 날인하신 후에 원본은 단체에서 보관하시고 사본을 스캔 파일로 저장하셔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설명서 22쪽 단체 소개서입니다. 단체명, 주소 및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사항은 양식 1번의 지원사업 신청서의 내용 그대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립 목적은 단체 정관의 설립 목적을 간단히 정리해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연역과 인력 현황은 단체의 사업 역량을 평가하는 자료가 됩니다. 정관 기준으로 임원 명단과 상근 직원,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원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고 고용보험이 없는 경우엔 비상근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총회 개최 내용을 기준으로 예산과 활동 실적, 단체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 내용을 기재해 주시고 23쪽부터 24쪽까지의 주요 사업 추진 실적은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을 2019년부터 20년도까지 연도별로 사업 내용과 성과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년도에는 주요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신청하시거나 자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설명서 25쪽 추진계획서입니다. 지원사업 추진계획서는 신청하시는 보조금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서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3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재하시고 이때 사업기간 중 보조금은 공익사업자로 선정되시고 나서 보조금이 교부된 이후의 내용만 인정됩니다. 자부담은 사업이 선정되고 나면 보조금 교부 이전에도 시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목적은 단체 설립 목적에 맞아야 하며 사업 내용은 세부 추진 계획을 참고해 큰 분류로 나누어서 내용을 기재하시고 사업비는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1번과 같은 내용과 금액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신청 비율은 각 항목의 사업비 비중의 편중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보조금 대비해서 인건비에 대한 편성 비율, 홍보비에 대한 편성 비율 등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6쪽입니다. 사업 추진 계획은 단체의 사업 경험을 통해 현황과 문제점, 추진 방향 등을 기재해 주시고 추진 계획에서 진행할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추진 내용과 일정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쪽입니다. 사업비 구성은 하단에 지출 항목별 세부 산출 내역을 모두 작성하시고 항목별 금액을 산출한 후에 총사업비를 합계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은 신청서, 추진계획서의 신청 금액과 일치하셔야 합니다. 자부담 금액은 반드시 보조금의 5%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지출 항목별 예산 작성 기준은 사업설명서 37쪽에서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만 산출 기초를 구체적으로 반영해 작성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인쇄비의 경우에 단가 곱하기 수량 곱하기 횟수 등으로 산출 금액을 표시하시고 지출 금액으로 정해진 예산 항목 이외에 다른 예산 항목이나 세부 항목을 사업계획서에 작성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심사 항목에서 감점 요인이 됩니다. 반드시 편성 항목으로만 산출 계획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8쪽입니다.
세부 항목 중 식비, 간담회비, 사무용품비, 재료비에는 제한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이 초과되는 경우에도 역시 감점 요인이 됩니다. 특급 식비는 자부담으로만 편성할 수 있으며 자부담의 경우 식비 등의 제한 금액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한 보증보험 수수료는 자부담 활동비의 재료비로만 편성하셔야 합니다. 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기대효과는 사업평가를 예상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수치로 표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의 개최는 몇 회로 할 것인지, 참여 대상자는 몇 명으로, 몇 개의 기관을 예상을 하고 있는지, 파급효과는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를 기대효과로 정리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단체에서 공모에 참여할 공익사업이 선정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하셔야 선정심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의 자부담 비율이 높다고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5% 미만인 경우에도 감점 요인이 됩니다. 예산 항목과 세부 항목이 없는 항목을, 예를 들면 항목에 일반 운영비를 넣는다든지 인건비 중에서 동영상 촬영비를 넣는다든지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계획과 추진효과는 평가를 받는다는 생각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진행 기간은 선정 발표가 된 3월 5일부터 가능하지만 보조금 사용 인정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다음에만 가능합니다. 미리 사업계획을 세우고 일정을 보조금 교부 이전인 3월로 계획하면 심사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체에서 진행하는 고유사업 일부로 보조금 사업을 포함시켜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진행하는 경우에도 선정과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청서류 작성 요령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사업설명서 31쪽부터 33쪽까지의 내용은 좀 더 꼼꼼히 읽어보시고 사업계획을 작성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조금 예산 작성 기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쪽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의 경우 단체 임원, 직원, 사업 수행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원사업 회계 행정 처리를 위해 단기 인력을 고용한 경우는 보조금의 15% 이내에서 단순 인건비에 대한 편성은 가능합니다. 우선 강사료는 작년도 집행지침 기준으로 등급이 단순화되었으며 지급 한도액은 동일합니다. 다수인 출연 공연의 경우에는 전체 출연자에 대한 예술공연 지급 기준표에 따릅니다. 사업설명서 38쪽입니다. 회의 참석비는 1일 1회 2시간 미만은 10만 원, 2시간 이상은 15만 원이 편성 기준입니다. 회의 참석비 지출 기준은 회의 발표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단순 참가자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단순 인건비의 경우 편성 기준은 1일 1시간 기준으로 서울형 생활임금 1,710원이며 1개월 60시간 미만 인력 운영에 대해서만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원고료는 원고 집필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지만 강사료와 중복해서 지급하실 수 없습니다. 강의자에게 원고료를 지급할 계획일 경우에는 편성하셔서는 안 됩니다. 사업설명서 40쪽입니다. 홍보물의 경우 시상금으로 상품권, 단체 기념품 제작 등은 예산에 반영하실 수 없습니다. 비대면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사용 비용은 사업 진행비 중 물품 구입비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진행비 중 시내외 여비는 출장시간 1일 기준으로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0,000원이며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2만 원으로 편성을 하시고 직원 출장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하실 수 있고 프로그램에 포함된 참여자 여비 등은 기타에서 운영경비 성격으로 산출 작성하셔야 됩니다. 사업설명서 41쪽입니다. 식비는 100만 원을 추가해 편성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타 항목에 운영비적 성격으로 산출하셔도 총액 제한에 적용이 됩니다. 간담회비 없이 20만 원을 추가해 편성하실 수 없습니다. 필요하신 경우에는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하셔야 합니다. 물품 구입비의 경우 자산 취득비적 성격, 즉 5만 원 이상의 물품이나 용역성 경비, 예를 들면 동영상 제작에 대한 일괄 의뢰 등은 사업비로 편성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가구 구매 등을 통해서 소외계층 지원 사업을 위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역시 사업비로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활동비 중에 특급 매식비는 반드시 자부담으로 편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무용품비는 편성 제한이 30만 원, 재료비는 20만 원까지만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편성 제한 금액을 넘는 사무용품비, 재료비는 자부담으로 편성하셔야 합니다.
공익사업으로 선정된 후에 보증보험 증권 가입에 필요한 비용은 자부담 중에 활동비에서 재료비로 편성하셔야 하고 평균 사업비의 0.2% 정도인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상으로 신청 서류 작성 안내와 보조금 사업 예산 편성 기준에 대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5장 인터넷으로 보조금 시스템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접수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6쪽입니다.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하시고 나서 공모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접수받고 있기에 공모 신청에 대한 일부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서울시 보조금 시스템에서 공모사업 신청은 이미 작성하신 사업계획서와 신청 내용을 그대로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인터넷으로 공모 신청하는 방법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색창에서 서울시 보조금이라고만 입력하셔도 서울시 보조금 관리 시스템이라는 통합 검색 자료가 나타납니다. 이때 위드우리 보조금 관리 시스템은 2019년까지만 운영된 시스템으로 현재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선택을 ssd e서울.go.kr인 서울시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선택하시고 47쪽입니다. 서울시 보조금 관리 시스템 메인 화면이 나타나면 서울시를 클릭하시고 이때 제로페이 안내 팝업창은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좌측 상단에 사업공고 슬롯이 신청을 클릭하십시오. 이때 별도의 로그인은 하지 않습니다. 48쪽입니다. 사업공고 슬롯이 신청에 있는 사업공고를 클릭하시면 사업공고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로그인은 하지 않고 사업공고 아래에 있는 사업 참여 신청을 누르셔서도 안 됩니다. 사업공고에 사업연도 2021년을 조회하시면 공고명에 2021년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49쪽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오셨으면 이제부터 사업 신청을 입력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사업 공고 시에 저희 서울협치담당관에서 입력해 놓은 기본 정보를 확인해 보시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은 동일한 신청서 양식과 사업 공고문, 사업 설명서, 보조금 시스템 공모 접수 매뉴얼 등이 첨부 파일로 올려져 있습니다. 사업 신청은 우측 상단에 사업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50쪽입니다. 사업 신청 입력 화면 중에 사업 정보를 먼저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사업 내용은 사업 신청서에서 체크한 사업 내용을 역삼각형 버튼을 눌러 선택하고 사업명, 보조금 신청 사업비, 자부담 사업비를 입력합니다. 이때 사업계획서는 단위가 1,000원이었지만 보조금 시스템에서는 원 단위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다시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자부담은 보조금의 5%로 작성하시고 기금과 기타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사업설명서 51쪽입니다. 이미 작성하신 양식 1번의 사업신청서, 양식 2번의 단체소개서, 양식 3번의 사업계획서와 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스캔 파일을 파일 첨부로 클릭해서 올려주시고 이때 컴퓨터 파일에 저장하실 때 파일명을 000 단체 사업신청서, 000 단체 단체소개서, 000 단체 사업계획서 등과 같은 형식으로 저장해 두셨다가 파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끝에 가로로 사자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52쪽입니다. 사업정보를 입력하고 첨부할 4가지를 모두 올려주셨으면 그 아래에 있는 단체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단체 정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등록부처, 등록번호를 사업신청서 내용을 기준으로 그대로 작성하여 주시고 주소는 우편번호 검색을 통해 도로명 주소를 상세 주소까지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 책임자 정보입니다. 사업 책임자 정보는 선정 결과 확인과 선정단체로 확인된 후에 사업 관리 입력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정보입니다. 사업 책임자의 성명,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를 별도로 메모해 주시기 바라며 성명 입력 시에는 띄어쓰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검색이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사업 책임자 정보까지 모두 입력이 끝났으면 정보 제공 동의를 선택하시고 임시 저장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53쪽입니다. 임시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확인창이 나타납니다. 확인을 클릭하시고 임시 저장이 되었습니다라는 알림창에
다시 확인을 누르시면 공모사업 신청 내용이 저장된 것입니다. 54쪽입니다. 임시 저장한 사업 신청 내용을 수정하실 경우에는 다시 공고명에서 2021년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을 선택한 후에 하단에 신청정보 수정 버튼을 선택하시면 입력창이 나타나고 해당 사업 책임자의 성명,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신청정보 수정 화면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정보 수정 버튼은 공모사업 신청기간인 21년도 1월 25일 18시까지만 사용하실 수 있으며 공모기간이 끝나면 결과 발표 버튼으로 변경됩니다. 이후에는 신청 내용을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사업설명서 55쪽입니다. 신청 화면의 내용을 모두 입력하시고 사업계획서 작성도 완료하여 첨부 파일을 올려줬으면 이제는 제출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확인 버튼을 선택하시면 55쪽에 있는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알림창이 나타날 겁니다. 만약에 접수 완료 알림창이 나타나지 않으면 접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이럴 때에는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관리센터 전화번호 1670-4900으로 연락해서 문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공모 마감일인 1월 25일에는 제출 건수가 많은 경우 시스템에서 비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모 신청은 마감일 전에 미리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장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비대면 유튜브 사업 설명으로 인해 현장에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직접 답변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업 설명서 76쪽에 있는 자주 하는 질문 이외에도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 서울협치담당관 전화 2133-6559부터 6562까지 연락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익활동 지원사업 신청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